번째는 반영적 경청인데요. 반영적 경청은 중간중간에 고객이 내담자, 거의 내담자 고객이에요. 고객이 와서 한 말을 중간중간에 정리해주고 확인시켜주고 그런 걸 우리가 반영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요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각각의 내용, 이게 전부 뭐라는 거? 경청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 평가하지 말아라, 동정적 경청하지 말아라, 여가적 경청하지 말아라. 예, 특히 여러분 여기서 동정적 경청과 여가적 경청이라는 건 좋은 말이 아니라 피해야 될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도 되는 게 침묵, 수동적 경청, 적극적 경청, 반영적 경청이다. 피해야 되는 게 바로 동정적 경청과 여가적 경청이다. 그거까지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영으로 가겠습니다. 자, 반영과 명료와 구별하셔야 되는데 반영부터 볼게요. 자, 반영이라는 것은 참신한 말로 부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이라는 게 끄덕거리는 거라면 반영이라는 얘기는 부연해보는 거예요. 참신한 말로 부연하는 거예요. 공감적 이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방법 나와 있는데, 자, 반영은 이런 거예요. 고객님 어떻게 작년에는 투자가 잘 되셨습니까? 물어봤을 때 이제 고객이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제가 작년에 주식 투자했다가 다 날렸어요. 수억을 날렸습니다. 그랬을 때, 와, 잘 되셨네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이해했다라는 걸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안 되셨네요. 작년엔 사실 근데 사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주식 투자자분들이 많이 손해를 입으셨죠. 작년 같은 경우에 세계적인 그런 경기 불황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많이 힘드셨겠네요. 이게 반영이야. 이게 반영. 예, 그래서 공감적으로 진술하고 비판하려고 들면 안 돼요. 예. 야, 너는 왜 바보같이 주식 투자했니?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내담자의 말을 똑같이 반복하지, 주의사항 보세요. 내담자의 말을 똑같이 반복하지 말자. 이게 뭐냐면요. 제가 주식 투자해서 수억을 날렸어요. 아이고, 주식 투자에 수억을 날리셨어요. 아이고, 주식 투자에 수억을 날리셨어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자, 명료하러 가겠습니다. 자, 명료하라는 것은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는 걸 말합니다. 고객들은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 초점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자꾸 딴 길로 새고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주식 투자 얘기하다가도 막 뭐 과거에 자기 주식 투자 경험을 막 얘기하는데 뭐 그러다 이제 자기 아버지로 넘어가고 뭐 아버지가 뭐 사업하다 실패했다는 도 이거 정말 도움 하나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부연 설명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좀 명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객이 주식 투자에 대한 피해가 너무 커. 그리고 이제는 그런 위험한 투자, 즉 리스크가 큰 투자를 기피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고객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계속 주식 투자가 나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줬는지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명료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객님의 투자 성향은 리스크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안전한 걸 원하시는군요. 수익이 높지 않아도 안전한 걸 원하시는데, 그동안의 투자 방법은 고객님의 성향과는 좀 다른 거였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고객이 이때까지 한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고객님이 이때까지 해오셨던 방법,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는 고객님 성향과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직면이라는 거 이거예요. 지금 고객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상태를 인식시키는 거예요. 상황을 직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고객님 지금 주식 투자로 너무 큰 손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금액으로는 너무 금액이 적어서 채권 투자를 고객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국채나 이런 투자를 하시기에는 조금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채권 종목을 사서 채권 투자를 하기는 지금 상태로서는 좀 어렵군요. 라고 상황을 직시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결책, 거기에 대한, 이때까지 들은 거에 대한 최종 해결책을 내놔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렇다면은 채권형 펀드, 소규모 채권형 펀드에 가입하시거나 혹은, 주식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주식 투자에 대한 개별 종목의 위험 때문에 그러시다면, 종합주가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인덱스, 예를 들어 ELS, 코덱스 200, 이런 걸 투자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결책을 내놓게 된다. 이 얘기죠. 되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시면 해결해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포인트 해가지고요.
상담 초기에 경청과 반영이 일어나고 요거 두 개가 초기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명료화와 직면이 중기에 일어나고 그리고 해결이 상담 후기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무상담을 위한 의사소통 기법 가겠습니다. 자, 환경,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환경을 말한다. 됐고요. 송신자, 의사소통의 행위자를 뜻하면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수신자는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송신자, 받는 사람이 수신자죠. 그리고 채널은 경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여과가 있는데 뭐 태도, 관심, 경향, 기대, 교육, 신념, 가치 등이 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자기의 필터를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여과시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강하게 말을 하더라도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건 아예 안 들은 걸로 그냥 다 이걸 빼버리고 이런 걸 제외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듣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여과입니다. 그러니까 필터링을 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거기 나와 있는 부호화, 해독, 피드백, 잡음 등도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가 되는데요. 그거 한번 잠깐 그건 설명이 없으니까 그거 잠깐 봐드릴까요? 우선 부호화라는 거는요. 우리가 언어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말. 이게 부호화예요. 그 다음에 해독한다라는 얘기는 메시지의 의미를 해석한다라는 거고요. 피드백이라는 것은 다시 반영시킨다라는 거죠. 내가 느낀 바를 다시 반영시킨다라는 거고요. 환류라고 하죠. 우리가 피드백은. 이거는 다시 환류시킨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잡음이라는 건요. 방해가 되는 요소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은 상담할 때 시끄러운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담자의 주의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잡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효과적 의사소통 볼게요. 자, 언어적 의사소통. 기본적으로 언어적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의 주요 수단이 된다. 넘기시고 안 중요합니다. iMessage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지우고 설명해 드릴게요. iMessage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iMessage입니다. 자, 이 iMessage는요, 효율적인 대화 기법이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바람직한 대화 기법을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식당에 갔는데 담배를 피지 않으세요. 근데 옆자리에 담배 피는 사람이 너무 심하게 담배를 펴대요. 막 심지어 여러분들 얼굴에다 대고 왜 뭘 쳐대버리는데 막 이래. 이랬을 때 야, 너 일어나. 너 따라 나와. 이러지 말라는 거죠. 자, 효과적인 대화 기법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줄 쳐보세요. 문제가 되는 행동. 두 번째, 그 행동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 세 번째, 그로 인한 감정. 그래서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시냐면은 문제되는 행동, 문제 행동,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향, 세 번째, 감정. 요 순서대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그 상황을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그러면 문제된 행동 뭐예요? 똑똑, 손님이 그렇게 담배를, 여기는 지금 실내인데 담배를 많이 피고 계시군요. 실내에서 담배를 주구장창 피고 있구나. 이 자식아. 영양, 네 담배로 인해서 내 호흡기가 지장을 받고 있단다. 호흡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고 임마. 그래서 어떡하다라는 거야. 내가 몹시 불편하다. 나 이 집을 지금 당장 나가고 싶다. 요렇게. 너 왜 담배 피세요? 이러지 말고 당신이 지금 실내에서 너무 많은 흡연을 하셔서 제가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몹시 좀 불편한데 담배를 좀 줄여주시겠습니까? 요런 게 바로 iMessage예요. 사실은 요런 게 이제 요건 이제 대화 기법인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요런 걸 우리가 참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넛지 효과라고 얘기하거든요. 넛지 효과. 그래서 넛지 효과라는 거는요. 안 돼, no.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는 걸 우리가 넛지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그 흡연 장소가
야외에서 담배를 피도록 돼 있는데 바깥으로 나가기 직전에 그 복도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 거야. 그 너무 지저분해. 담배꽁초가 막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냈냐면은 거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벽을 싹 칠한 다음에 그 벽에다가 아기들 사진을, 진짜 귀여운 아가들 사진을 쫙 붙여놨어. 그러니까 담배 피는 그 자리에다 아가들 사진을 쫙 붙여놓은 거야. 그랬더니 담배를 피러 온 아저씨들이 담배불을 딱 붙이려다 보니까 아가들이 있네. 이런 된장. 아가들이 있는데 그 아가 앞에서 어떻게 담배불을 붙여? 갈 수 없이 담배불을 끄고 담배불을 못 붙이고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더라고. 쓰레기, 맨날 쓰레기가 쌓여있는 담벼락에다가 쓰레기 거기 싹 치워버리고 울타리를 설치한 다음에 거기다가 장미꽃을 쫙 심어놨어. 장미꽃을 다 꽂아놨어. 그랬더니 밤에 쓰레기를 버리러 왔던 사람이 버렸다가 다시 주워 들고 가더라고, 자기 집으로. 그런 게 넛지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직접적인 비난 대신에 그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고칠 수 있도록 이야기하라. 그게 바로 아이메시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있다. 신체, 음성, 환경,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다. 읽어보시고요.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지침, 이름 사용하라. 우리를 사용하자. 그렇죠. 제일 중요한 그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한 팀이 됐으니까 자, 이때 있잖아요. 조심할 게 우리라는 말을 회사에다 쓰지 말고 고객과 나를 우리라고 부르라는 거죠. 고객과 나를.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아주 안정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 팀이 돼서 주식을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라는 표현을 써라. 정직해라. 책임감을 가져라. 쉽게 설명하라. 다 좋은 말들이네요. 자, 그 다음 구매 단계에 따른 상담 갈게요. 자, 4번 구매 단계에 따른 상담. 세 가지가 있죠. 구매 전, 구매 시, 구매 후. 요렇게요. 전, 시, 후. 시험에 많이 나옴. 자, 구매 전 고객이 원하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특히 3번 줄 기억하세요. 자사상품뿐만 아니라 타사상품에 대한 정보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대자동차를 파는 사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대자동차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어서는 50점짜리 직원밖에 안 되죠. 여러분들은 경쟁사인 무슨 GM 대우라든지 삼성이라든지 기아도 사실 경쟁사지 기아라든지 아니면 혹은 외제차에 대한 것까지 전부 지식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 현대차를 팔 때 이러한 동급 차종으로는 BMW에 뭐가 있는데 아우디에 뭐가 있는데 그 차보다 이러이러한 점이 좋고 이러한 점은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매 시 상담 쭉 내려오셔서요. 제시와 설득 가겠습니다. 제시와 설득 3번이요.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상품의 효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권유하는 단계이다 그랬는데요. 자, 세 가지가 있다 돼 있습니다. 그죠? 뭐예요? 연욕비죠. 연욕비. 요거 우선 잠깐 보고 갈게요.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연상, 욕망, 비교죠. 자, 우선 연상이라는 건요. 고객이 돌아가는 이익을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연상하게 하는 겁니다. 자, 고객님, 과연 고객님이 이런 거라면 고객님에겐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이렇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이런 걸 연상하게 하는 겁니다. 고객이 이 보험을 가입했을 때 위험한 일을 닥쳤다. 그랬을 때 나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과연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 손해가 되는 일인가? 연상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익을 계속 강조해서 사고 싶다, 투자하고 싶다라는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와, 당신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사고 싶군요. 요게 욕망이에요. 정말 사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영업 안 해요. 여러분 뭐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이 투자자산 운용사는요. 이 영업이에요, 영업,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앉아서 펀드 매니저라는 게 아니라 이 자격증 자체가 랩 어카운트를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액의 자산을 가지신 분의 재무 설계를 해주고 재무 문제 진단하고 재무 설계해주고 상담해가지고 랩 어카운트에 손님이 되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자산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영업입니다. 투자자산 운용사가
펀드만 잘 관리하면 된다. 그러니까 고객의 돈만 잘 굴리면 된다. 큰일 납니다. 영업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잘 써야 돼요. 이런 것들 연상시키고 욕망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하게 하는 거죠. 비교를. 그런데 과연 진짜 이 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 살만한 가치가